한약을 가장 사랑하는 닥트 한가닥. 내 건강을 위해 한가닥 하러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형님들도 잘 지내셨죠? 잘 네, 지냈어요. 안녕하세요. 오늘은 많은 분들이 요청하고 계시는 그 암 관련해서 특히 이번 시간에는요 한번 갑상선 암에 대한 이슈를 건강한 수다를 통해서 한번 나눠보도록 합니다. 방송에서 보면 우리 연예인분들 중에서도 왜 갑상선 암을 알았다 한 이런 분들이 많잖아요. 실제로 주변에도 그런 분들이 참 많은 것 같아요. 실제로 한의원에도 갑상선암이 아니라 기능항진, 기능저하 이런 갑상선의 문제로 환자들이 실제 많이 오지 않습니까? 많이 오죠 지금. 요즘에 이제 후쿠시마 방사능 유출, 오염수 유출 이런 문제로 인해서 방사능과 관련돼서 가장 피해를 먼저 보는 것이 갑상선이기 때문에 더욱더 관심이 많아진 것 같아요. 그렇지. 일부 음모론자들 얘기를 들어보면 왜 건강검진이 보편화됐기 때문에 발견만이 해서 갑상암 생긴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있잖아요. 실제로 그런 이유도 있습니다. 이게 우리나라가 갑상선암이 폭발적으로 늘어난 게 2010년 넘어가면서. 그렇죠. 10년 되죠. 예, 그때 이제 초음파라든지 건강검진이 막 많이 보편화되기 시작했죠. 그다음에 CT 이런 것들이 이제 보편화되면서 저렴한 비용으로 정기검진에 들어가다 보니까 옛날에는 1cm 이상 돼서 발견돼야 될 것들이 0.5mm 이하에서도 발견되면서 그래서 발견만 돼버리면 무조건 수술을 시키는 그 문화가 있어가지고 세계 평균보다 갑자기 우리나라의 갑상선암 수술률이 뭐 10배나 많아지는 이 웃지 못할 해프닝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사실. 근데 그거를 그렇다고 이제 건강검진만의 문제로 볼 수는 없지 않아요? 저는 세 가지로 봅니다. 네. 전문가로 이야기를 드립니다. 네. 첫 번째는 원인은요, 오래 살다 보니까 주로 이제 40대 이후에 발생하는 고령화 사회가 되다 보니까 암이 많이 발생했고, 두 번째는 아까 이야기한 CT, MRI, PET 장비가 진짜 옛날에 1cm 이상도 안 잡았는데 요즘은 2, 3cm도 잡아요. 그게 웬만하면 다 잡는 거야. 그게 그래서 있고, 이제 세 번째를 이야기해요. 세 번째는요, 현대인들이 저체온이 되면서 몸을 살리기 위해서, 정하기 위해서 생기는, 즉, 생존하기 위해서 원핵세포의 암이 생긴 거기 때문에 생활 습관만 바꾸면 얼마든지 공존할, 암은 생명에 위협을 주는 그런 병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면 좋고, 그래서 암은 안 생기는 장기가 다 있잖아요. 머리부터 발끝까지 다 생기는데 어디에요? 비장, 소장, 심장은 안 생겨요. 그 이유가 열이 발생이 되고 아까 이야기한 강한 에너지가 있기 때문에 암에 대한 인식을 우리가 그 한가닥을 보시면서 전 국민이 인식을 바꿔서 공존하면서 진짜로 건강하게 살길 바랍니다. 근데 사실 우리가 이 암이라는 것이요, 우리가 상상하는 것 이상으로 많은 분들이 일단 공포심을 갖잖아요. 근데 갑상선암만 유독 왜 가끔 착한 암이다, 게으른암이다, 이렇게 얘기가 거북이암이다 이런 진짜 이 얘기 많죠. 착한 암이 맞는 거예요? 암은 암일 뿐이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그 착한 암, 뭐 못된 암 이런 개념이 그 찬성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나는 갑상선암이기 때문에 착한 암이다. 나는 담도암이기 때문에 못된 암이다. 이거는 저는 이제 인정할 수가 없다고 이제 말씀을 드리는데 그 이유는 거기에는 어떤 생각이 뿌리 박혀 있냐면은요. 이 암을 치료하는 데 있어서는 암세포를 무조건 때려 죽이고, 찢어 죽이고, 말려 죽이고, 태워 죽여야 한다는, 암세포를 죽여야 한다는 그런 그 생각이 있기 때문에 그런 이야기가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항암약이나 어떤 수술이나 이런 표준 치료에 잘 대응이 되는 것이 이제 갑상선암이고, 다른 암들은 그게 쉽게 잘 안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말이 나오는 건데, 결국은요, 착한 나쁜 암이라고 하는 것은 왜 의미가 없냐면요, 암세포를 100% 완전히 제거했더라도 그 다음날 다시 또 하루에 3,000개 이상씩 암세포가 만들어져요. 매일 생기죠. 결국은 얘들과 함께 공존하면서 내가 얘들을 잘 관리할 수 있는 내 몸을 만드는 것, 내 몸속 환경을 만드는 것, 좋은 습관과 환경을 만드는 것, 이것이 중요한 것이지 암세포를 때려잡는 것은 미봉책에 불과하다. 그렇기 때문에 착한 암이라고 하는 것은 별 의미가 없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암을 과연 현대의학에서 어떤 걸 암으로 진단을 내리는가, 이게 전제가 돼야 됩니다. 이 재미있는 일본의 연구가 있었는데 8명의 임상병리사한테 57개의 대장병변을 줬어요. 그래서 이거 암이 있는지 여부를 판단해보라고 하니까 제일 적게 한 사람은 16%, 많이 한 사람은 63%예요. 똑같은 57개를 분석했는데 이렇게 나온 겁니다. 그러면 내가
16%를 결정하는 사람들을 임상병리사인데 대장병변이 갔으면 암이 아닐 가능성이 훨씬 높은데 63%를 내린 사람한테는 이게 암이 되는 거예요. 이 현대의학에서 암은 어떤 유전자 변이나 뭐 아주 과학적으로 어떤 절차를 거쳐서 암을 진단 내린다고 우리 시청자들도 착각하기 쉬운데 암은 임상병리사의 현미경적 유관 관찰에 의해서 거의 대부분 이루어집니다. 확진할 때는 관찰하잖아요. 조직 검사를 통해서. 그래서 조직 검사에도 좀 모호한 모양이 부분들이 찌그러지고 변형이 되고 색깔이 안 좋다면 근데 연기일기가 특히나 임상병리사의 주관적 개입이 많이 들어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과연 이게 전이 능력을 가져서 우리 사망에 이르게 하는 무시무시한 암이냐 정말 전이가 안 돼서 갑상선암 같은 경우에는 늙어준 노인들 열어보면 절반이 그냥 아무 문제 일으키지 않게 조용하게 진행된 암을 다 발견할 수 있지 않습니까? 절반 정도가. 자, 그러면 이 현미경상의 변변으로 이게 진짜 전이 능력을 가진 무서운 암인지 그냥 단순히 종양 결절인지 이걸 현대의학에서 아직 알 수가 없다는 게 문제입니다. 아, 그런가요? 이게 전제가 돼야 됩니다. 사실. 암을 얘기할 때. 네. 아, 근데 일반적으로는 우리가 결절 환자의 5에서 한 10%가 보통 갑상선 암이다라고 이제 통계적으로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근데 어쨌든 결절을 다 조직 검사해서 특정 어떤 소견이 있어야 암으로 진단하잖아요. 근데 그게 그렇게 좀 많이 모호한가요, 그렇게? 네. 그런데 그 임상병리사들의 현미경적 판단이 가장 중요해요. 그거에 네. 따라서 오차가 좀 있을 수 있는 거군요. 저 같은 경우도 암 환자들이 이제 제법 많이 오면서 특히 갑상선암하고 전립선암은 저는 마음 같으면 100%지만 95% 이상은 수술하지 마라. 왜? 전이도 잘 안 되고 생명에 지장을 주질 않아요. 그런데 이제 후유증이 실질적으로 갑상선암을 수술하고 난 다음에 인체에 심각한 평생 약을 먹어야 되다 보면 그거 한 다음에 높은 피로도 체온 조절이 안 되니까 열알났다, 추웠다, 더웠다, 감정적인 변화도 막 생기고, 그 다음에 목소리, 그 다음에 자기도 불면증이라든가 내지는 만성 피로, 변비, 시국, 제가 볼 때는 한 100가지의 정도의 부작용이 생기기 때문에 갑상선암에 덕보다 실이 많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는 수술 거의 안 하게 하는 게 좋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형님의 이 전제는 이게 전이 능력을 가져서 실제로 우리 생명에 위해를 주는 암이냐, 그냥 방치를 해도 단순히 종양 결절이냐, 이게 부위별 암의 특징이 있어요. 전립선암, 갑상선암은 정말 생명에 위해를 가하는 암이 1, 2%밖에 안 됩니다. 간암하고 췌장암하고 완전 다른 거예요. 그런 기준에서 암을 바라볼 필요가 있죠. 근데 제가 이제 재밌는 통계를 하나 낸 게 있는데 실제로 현대의학에서 하는 수술암 방사선으로 암 환자를 줄였느냐. 그러니까 우리는 조기 진단을 해서 조기 치료를 하면 생존율을 높인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실질적인 10만 명당 조 사망률은 99년에 비해서 2018년 통계가 34.1%나 늘어났습니다. 늘어났어요? 네. 그 이유가 뭐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지금 뭐 우리는 정기 검진을 통해서 조기 발견하고 조기 수술하고 항암 방사선을 하면 사실은 현대의학이 암에 좋은 영향을 미쳤다면 그 과정에서 10만 명당 암으로 사망하는 사람들의 숫자는 줄여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20년 사이에 34.1%가 늘어난 이 통계청 자료에 다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지금 현대의학에서 하는 주류의 암 치료가 암에 대해서 무슨 역할을 했느냐 이 통계가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이거 좀 쉽지 않은 아주 중요한 얘기이기도 하고 좀 예민한 주제이기도 해요, 지금. 자, 제가 보기에는 이 암 자체에 대해서 얘기하면 굉장히 주제가 광범위하고 넓어요. 그래서 오늘은 그 중에서 좁혀서 갑상선암에 대해서 좀 마무리를 좀 해보자고요. 갑상선암이 어쨌든 발생률이 높고 또 우리나라 통계 보면 남녀 비율이 있어요. 남녀 비율과 우리 이 해외의 평균 비율이 있잖아요. 남녀 비율이 1.5에서 1.6이에요, 우리나라. 여성이 많아요. 근데 해외는 1.1대 3이에요, 지금. 그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갑상선암을 다른 이름으로 이제 화병이라고도 부를 수 있다고 생각해요. 저도 그거에 네. 연결해서 한번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통계적으로 유의한지는 모르겠지만 제 개인적인 통계를 볼 때는 이 갑상선이 어떤 분들이 많이 생기냐면요, 화를 많이 끓이던 분들. 두 번째는 체온이 떨어지고 특히 그 아랫배가 많이 차가우신 분들. 그러니까 배가 냉하신 분들이거나 또는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분들. 물론 다른 암도 다 거기에 포함되는 거긴 하지만 유난히 갑상선암이 그런 부분들이 많이 이제 보여지기 때문에 여성분들이 좀 그런 분들이 많지 않을까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확률적으로 여성이 많은 걸로 보여지고요. 이제 그래서 갑상선암 관리를 할 때 제가 특히 그 마음 공부, 특히 이제 스트레스를 좀 내릴 수 있는 이런 부분 관심을 가지고 이제 하시라고 그러고요. 또 한 가지는 항상 아랫배를 좀 따뜻하게 할 수 있도록 뭐 왕뜸을 뜨거나 뜸을 뜨거나 아니면 족욕을 하거나 이런 것들을 많이 강조를 이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갑상선 수술을 하거나 할 때 방사선 동위원소 요도요법 쓰는 분 있잖아요. 이런 분들은 식사를 이거 요도식은 절대 하시면 안 되겠죠. 요도식이라는 게 이제 미역, 김, 김이나 다시마 같은 거. 이런 것들 그렇죠. 말하는 그런데 거죠. 그렇지 않은 분 중에서도 갑상선이 안 좋으신 분들이 괜히 그걸 안 드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건강한 갑상선 관리를 하기 위해서는 잘 드셔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분들을 제외하고는 이 채소 위주로 해서 모든 것들 단백질이나 그러니까 모든 식품들을 좀 다양하게 잘 드시는 것이 굉장히 갑상선 관리하는데 중요하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네. 네네. 오늘 이제 음식 요법을 이제 간단하게 설명해 주셨어요. 자, 암 관련해서는 저희가 오늘은 갑상선 암에 대해서 간단하게 이제 살펴봤는데요. 저희가 순서대로 이후에 여러 가지 이 암에 대해서는 앞으로 차후에도 다양한 의견들을 전달해 드릴 거고 여러분들은 또 이 다양한 의견들을 접하시고 또 여러분들의 여러 가지 판단에 도움을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도 이렇게 여러분께 도움을 드리는 건강한 수다를 갑상선 암에 대해서 나눠봤는데요. 저희를 통해서 듣고 싶은, 알고 싶은 내용이 있으면 댓글 잘 남겨주시면 저희가 건강한 수다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모두 건강으로 한결 갑시다.